현석 기자, 응? 오늘 비 오는데 기분은 어떠세요? 비? 네. 난 비를 원래 안 좋아해요. 저는 목이 좀 칼칼한데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감기 걸렸다고요? 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왜 갑자기 뒤로 도시죠? 아, 아니, 동기사랑 나라사랑 아닙니까? 뭔 소리야?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석 기자도 그렇고 네. 수익률 500% 보장 지금 들어가셔야 합니다. 막 이런 류의 문자를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 제 번호로 그런 문자 많이 오는데 그렇죠? 보니까 3천만 원 깡으로 찍을 수 있어야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런 문자 저 많이 오거든요. 저도 진짜 너무 응. 많이 와서 번호를 바꿔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이 누가 보내는 거예요, 대체 이거? 주가를 이제 좀 조작하려는 세력들이 보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죠. 아, 투자를 좀 권유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투자를 권유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내 돈을 빼내가겠다 이런 느낌이 확실히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을 좀 이렇게 척결하고자 좀 척결. 네, 척결해야죠. 네. 사실 이 주가 조작이 되게 위험한 게 불법 리딩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잘 몰라요. 주식을 좀 이제 읽어준다 해서 네. 리딩방인데 뭐 어느 때 들어가세요, 어느 때 아. 매도하세요 이런 걸 말해주는 그런 주식 토론방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다 알려줄 거면 자기가 하지 남들 왜 알려줘요? 초보 투자자분들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렇죠. 뭐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리딩방이 네. 되게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근슬쩍 들어갔다가 훅 하는 거죠. 진짜 아. 수익률이 나니까. 보통 이런 주가 조작이 의심되면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런 불공정 거래에 관련 신고를 했을 때 적발 건수가 정말 현저히 낮았어요. 뭐 얼마나 낮았는데요? 몇 건이었을 것 같아요? 지난해. 한 10개? 지난해 한 1년 동안? 네, 한 네, 10개? 보통 저도 10건은 되지 않을까. 최소 아무리 없어도 10건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보니까 단 2건밖에 없었습니다. 2건이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러면 주가 조작이 그만큼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라더견 사태랑 이제 강기혁 사태랑. 하지만 이런 큼직막한 사건 외에도 좀 작은 조그마한 사건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주식 리딩방 피해자분 제가 취재한 거 보셨죠? 기사. 네, 제가 네. 한 3번 이상 했는데 그것도 사실 다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들이었거든요. 마치고 상장될 것처럼 속여 투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4월 25일에 상장이 안 되면 에서 전량 매수하겠다고 그 계약서에 그렇게 빨간색으로만 써져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적발 건수는 더 많은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되게 성행하고 있다고 봐도 됐죠. 아무튼 그렇게 리딩방 주식 조작이 성행을 하지만 막상 신고를 해서 포상금 받은 건수는 2건밖에 없다 이 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죠? 피해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런 포상금 제도가 좀 활성화되면 사실상 다들 눈을 부르키고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주가 조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감시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 제도를 좀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최근 4년간 지급 현황을 보더라도 2019년에 단 1건, 2020년에 총 6건, 2021년에는 몇 건 될 것 같아요? 뭐 한 자릿수일 것 같은데요? 네, 단 1건도 없었습니다. 하나도 0. 네, 지급 건수가 단 1건도 없었고요. 총 4년 동안 포상금을 지급받은 건수가 9건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건도 안 됐던 거죠. 아니 그럼 피해자들은 이렇게 많은데 이 신고 건수는 이거 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이 신고 내용의 중요도와 또 제보자의 기여율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너무나도 기준이 복잡해요? 까다롭다 보니까 복잡한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으나 왜 공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금융감독원 측에서 그냥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에게 소개해 주거나 뭐 이 정도가 제보자의 중요도는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산정했어요. 뭐 중요도를 어떻게 평가했어요?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뭘 보고 평가했어요? 이런 거는 너무 주관적이라 그런지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입니까? 사실상 없어도 되는 제도 아닌가요? 금융당국도 조금 의식을 했는지 이번 강기혁 사태와 라더견 사태가 함께 터지면서 주가 조작을 아예 없애지 못해도 잡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럼 받은 사람들은 포상금을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네, 이것도 들으면 놀라실 텐데 지급된 금액 자체도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해 2건에 관해서는 총 1억 850만 원이 지급됐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당 6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최근 4년간 지급 규모를 보더라도 2019년에 1,840만 원, 그리고 2020년에 총 1억 3,585만 원이 지급됐는데 합쳐서 2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했던 이 지급액을 전체를 합쳐도 4억이 안 되는데 최근 4년 동안 정말
조그만한 이런 포상금이 지급된 거죠. 그러면 포상금 규모도 작고 공개도 안 하고 이게 있어도 되는 제도입니까 그러면? 그래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도 최고 한도 금액을 지금은 20억 원까지밖에 못 받아요. 아무리 기여율이 좋고 1등급을 받더라도 이제 최고 40억 원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그냥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아니 이게 20억 원으로 40억 원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 왜냐면 지금 20억 원까지 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으니까 좀 의식해서 우리도 이만큼 조치를 행하고 있다, 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식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사실 뭐 저야 뭐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니까 여기 관련된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들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좀 주가 조작 신고를 활성화하려면 이런 지급 건수나 아니면 지급 기준 자체를 완화해서 이런 지급 건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게 진짜 오프 더 레코드인데 네. 이거는 뉴스에는 좀 못 쓸 것 같아서 그냥 뒷담화에서 가볍게 그냥 말을 하면 어떨까 해서 가져온 소식인데요. 뭔데요? 확인된 정보도 아니에요. 이건 진짜 개인의 전문가분의 이야기이긴 한데 사실 이 신고 포상금이 40억 원까지 올라간 것 자체가 네. 좀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측에서도 형량을 좀 높이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긴 했습니다. 나중에 이 신고 포상금이 40억 원인데 형량이 이것밖에 안 나와? 이렇게 이제 그런 법 개정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개인의 전문가분의 이야기라서 만약 그렇다면은 조금 의미는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도 이거는 좀 일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가져온 의견이에요. 제가 요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한번 유심히 지켜볼게요. 형량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거 지금 순진한 이 개미들 다 등골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맞죠. 그리고 리딩방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도 피해자라며. 맞아요. 그리고 그 노란색 방 들어가시면 초보 투자자 환영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서 유명인을 사칭한 리딩방까지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주가 조작 세력에 관련된 방이 넘쳐납니다. 근데 신고 지급 떨어졌어요. 포상금 지급이 10건밖에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기준이 얼마나 빡세면 그걸 넘질 못하고 있네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얘기 들어보니까 제 생각에는 당국이 좀 더 이거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사람들이 신고 많이 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신고 제도가 좀 더 대중화되면 남들 믿지 못해서 무서워서 이런 리딩방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순수한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거 나도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거 신고하는 방법은 어렵나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민원이랑 신고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불공정 거래 관련 신고 이 항목에 들어가셔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고 절차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무튼 뭐 오늘 내용 잘 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저는 맨날 이 하루 걸러 하나 오는 이 리딩방 문자 이거 신고 못합니까 저? 맨날 너무하고 스트레스야 이거. 저도 진짜 스트레스인데요. 이게 정말 애매합니다. 사실 민원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 측에 넣을 수는 있는데 이게 사실 불법 투자 자문 업체인 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투자 자문 회사라고 금감원에 이제 등록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금감원이 해줄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조치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약간 경찰 쪽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우리가 피해본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광고 문자라고 생각이 될 거예요. 그냥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기분이 나쁠 뿐인데 사실 광고 문자 너무 많잖아요. 아니 어떻게 내 번호가 어디서 유출됐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DB 사업 하시는 분들 멈추십시오. 누구야? 누구야? 너야 DB 사업. 너. 아무튼 그렇습니다. 얼른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전 조치와 사후 조치가 좀 함께 빨리 이루어져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그 날이 좀 하루빨리 다가왔으면 합니다. 그럼요. 여러분들 오늘 소식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많이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